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비도 진짜 오더니 날씨도 엄청 쌀쌀해지고, 그리고 벌써 이제 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나뭇잎 단풍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은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들을 잘 아껴 써서 보람된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라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시험을 좀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은 총 이제 25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쭉 들으세요.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미생물 시작을 하면서 미생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첫 페이지에 보면은 몇 장 넘기게 되면은 미생물이란 뭐다 해서 6페이지에 보문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얼마냐, 약 20 마이크로 이하의 그 단세포 생물이 미생물이다. 그리고 현미경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그 학문적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미생물을 왜 이 학문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감염증의 그 진단이라든가 예방, 치료,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를 배웠어요. 고대 뭐 중세 해갖고 역사를 배웠는데, 자연 발생설이 생겨났죠. 자연적으로 이거는 미생물은 생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설이 아니다. 이거를 부정한,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의 그 발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조 모양의 플라스크로 만들어 갖고 자연 발생설을 부정을 했죠. 증명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백조 모양의 플라스크 기억하시죠? 바로 루이스 페스텔인데, 이 사람이 그 자연 발생설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고온에서 안정된 내열성 물질인 유리나 금속의 그 멸균, 소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멸균할 수 있는 기구는 뭐냐, 이거를 배웠어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리나 금속 같은 거를 멸균할 수 있는 기구, 그 몇 가지 중에 아닌 거, 나머지 게 네 가지 중에 아닌 게 세 가지고, 이게 건혈멸균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죠. 그 다음에 세포의 그 아포는 뭐냐, 아포는 어떤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균을 형태학적으로 보았을 때 세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가 형태를 몇 가지 했었죠. 그 다음에 미생물의 명명법, 우리가 미생물을 명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균명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성명의 첫자는 대문자로 하고 이탈릭체로 표기하고,
종명의 윗줄을 그어서 표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그 차이점 그것도 있었고, 또 양목성 그 편모의 세균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양모성 세균은 그 나선균 같은 거는 양모성의 그 편모를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절대산소성 세균에 속하는 것은 또 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세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히 그 괴뢰균 같은 거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이제 뭐 현미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 관찰할 때 광학 현미경, 유상차 현미경, 암시야 현미경, 형광 현미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두운 곳에서 나선균 관찰할 때 이용하는 그런 현미경이 뭐다? 어두운 곳이니까 암시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염색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염색법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염색법의 종류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제 같은 거, 소독제에 관한 사항 중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소독제다 그러면 헥사크로펜은 그람 양성균에만 효력이 있다. 또 알케라틴류는 아포까지 사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소독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는 작용이 있다.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70% 알코올을 쓴다. 그런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원핵생물, 진핵생물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고, 정지기, 성장 주기에 있어서 정지기라는 건 뭐냐, 어떤 단계를 정지기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적 무산소성 세균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 또 1대 500 희석된 배양액을 배양했더니 세균의 수가 20개 나왔다. 이때 그 세균의 수는 우리가 그 희석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희석, 이 희석해서 수치를 우리가 배웠어요. 1대 10의 뭐 4승, 뭐 1대 뭐 10의 5승 이런 걸 배웠는데, 우리가 1대 500으로 희석된 그 배양액을 배양했을 때 그 세균의 수가 20개가 나왔다 이랬을 때는 10의 4승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석탄산 계수 우리가 배웠죠. 석탄산 계수 측정 시 사용되는 균주 우리가 그걸 했었어요. 어떤 균주냐, 대체적으로 그 균주는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나 사물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아포까지 제거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소독, 멸균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아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지 우리가 했죠. 그래서 멸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균의 독성과 관계가 깊은 세포 성분이 있어요. 독성에 이런 거 같은 거, 세포 성분 중에 세균의 독성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미생물의 그 단백질을 응고 또는 변성시켜서 세포 기능을 방해하는 소독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캡슐의 그 기능은 뭐냐, 캡슐이 어떤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세균의 캡슐. 그 다음에 미생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까 그 미생물 명명법 우리가 배웠죠. 속명과 종명으로 하고 이태릭체로 표시하고, 수기로 작성할 때는 속명 또는 종명의 윗줄을 그어서 표기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또 다음 그 소독과 멸균에 관한 용어 중에서 올바른 게 이제 쓰인 게 뭐냐, 그래서 멸균이라는 건 어떠한 물질이나 사물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살멸시키거나 아포까지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람스테인에서 매염제라고 있어요. 매염제라고 사용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람스테인 용액 중에 크리스탈 바이오렌, 뭐 아세톤알콜, 아이오다인, 또 사프라니노 이런 거 있었죠? 여기서 매염제는 뭐냐? 요도 용액이에요. 고압증기멸균의 그 조건이 있었죠. 고압증기멸균을 하려면 121도씨에서 15lb 15분을 해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미생물의 그 현미경 관찰할 때 우라민과 로다민, 염료를 이용해서 결핵균을 관찰하기 좋은 그런 현미경은 어떤 거 있느냐? 우리가 현미경 몇 개 아까 했었죠. 그 중에서 관찰하기 좋은 현미경은 결핵균 같으면 이게 반짝반짝 이렇게 이 우라민, 그 다음에 로다민 이런 것들이 그 형광 물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핵균이 그 형광 물질을 결핵균에다가 입혀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광 물질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다. 이런 걸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어요. 자, 이 강의를 반복해서 몇 번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모두들 다 100점을 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생물과 감염에 대한 그 역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데미올로지 그랬어요. 에피데미올로지, 사람의 한 집단에서 건강과 질병의 조절, 그리고 질병 발생 요인과 사건 및 그 분포를 다루는 과학이다. 집단서 질병의 발생을 결정하는 병원체와 숙주 및 환경 조건이 모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학이다. 역학은 풍토성이 있어요. 풍토성. 이거를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범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해요.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그런 유행성을 갖고 있다 해서 팬데믹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풍토성은 우선 유행병 발생할 때 매우 작은 수의 사람들과 좁은 지역에서 생겼을 때 제한할 경우 이때를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토성이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또 어떤 지역, 우리가 그 동물병원 AI 같은 거 보면은 뭐 포천 지역에 나타났다, 또 뭐 양주 지역에 나타났다, 뭐 이렇게 국한된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풍토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세계적 유행성인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병 발생 시 많은 사람들과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 세계적으로 다 이거는 지금 생겼을 때, 지금 코비드 19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코비드 19가 바로 이 범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다 생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성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역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병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예요. 그래서 세균 같으면은 콜레라, 장티푸스, 성병,
이런 것들은 세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홍역이라든가 에이즈균, 그 다음에 진균은 프리온, 진균은 이제 곰팡이균, 그 다음에 프리온은 광우병, 이런데요. 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인과 인펙션, 이 합성어를 갖다가 프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단백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입자예요. 비리온.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비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프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을 가진 단백질 입자를 갖다가 프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를 프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생명체와는 달리 세포 증식이나 유전에 필요한 DNA나 RNA와 같은 유전자가 없는 단백질임에도 전염성을 가지고 자기 복제를 하는 것이 프리온입니다. 정상적인 뇌 단백질로 변형된 그런 감염된 프리온은 동물의 부산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감염성이 프리온의 뇌에 축적이 되면 뇌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갖고 뇌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우병이 생긴 소를 먹으면은 뇌신경세포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네, 이런 그 무서운 질병이 바로 프리온이다. 그리고 전염성 해면 양뇌증이라고 해서 이 트랜스미서블 스폰기폼 엔세팔로패시 해가지고 TSE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트 젤트 자콥 디지즈라고 해갖고 CJD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칼피 해갖고 쉽, 이거 양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VCJD에서 베리언트 CJ, 이건 사람한테 이렇게 발병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소예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병원체를 얘기했고, 병원소를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병원소라고 하는 거는 병원성 미생물이 생존을 하고 또 증식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숙주, 이제 사람 몸속에 있으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나 돼지, 뭐 쥐, 이런 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병원소죠. 미생물이 들어와서 생존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숙주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선 이제 먼저 생물병원소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리빙 리저바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사람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은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병원성 미생물을 보균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 병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보균자다, 캐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균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 감염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 감염이 됐어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고 뭐 건강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을 갖다가 또 건강 보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 균이 활성화돼서 균이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병 같은 경우는 전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본인한테는 치사적인 그런 질병이 발생하게 돼 갖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아무 증상이 없지만 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보균자다. 그래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만성으로 가게 되면은 보균자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은
간경화라든가 이 간을 약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황달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죠. 그래서 비형 간염 같은 거는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보면은 동물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있어요. 쭈노시스라고 해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같이 전염이 되는, 그래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동물 감염병이에요. 동물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 병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곤충 병원소. 이건 곤충이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질병 병원체를. 이게 보면은 이제 절지동물이라고 해서 파리, 모기, 벼룩, 이, 진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절지동물인데, 이런 그 곤충들에게 옮겨져서 척추동물에게 혈액을 통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모기가 우리 그 혈관 있는 데를 딱 찔러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말라리아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바로 말라리아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기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 모기가 곤충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생물 병원소도 있습니다. 무생물, 흙이라든가 우리 공기라든가 식품, 우유, 물 이런 모든 것에 다 미생물이 자라고 있죠. 특히 이제 흙 같은 경우에는 파상풍균이 있어요. 크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런 그 독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균들이 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흙을 디딜 때 발에 상처가 있으면은 바로 이 파상풍균 같은 거에 감염될 일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상처 있을 때는 절대 맨발로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예요. 공기는 우리가 호흡기 분비물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뭐 기침을 한다든가 이래서 공기에 퍼져 있는 이런 세균들,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 또 세균으로는 결핵균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공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병원소가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식품인데요. 기생충 감염. 동물의 근육에 감염을 일으키고, 기생충 유충은 어류의 생식에 의한 촌충류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기생충 이정수 교수님한테 배우고 계신데, 동물의 그 근육, 살 속에 무구조충, 요구조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류, 생선, 민물고기, 이런 담수어의 폐흡충, 간흡충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이런 조충류들이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질병이 있어요. 세균성 질병. 이 식품에 살모넬라라든가 캠프로벡타라든가 엘시니아라든가 브루셀라 이런 균들의 세균들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죠. 다음은 이제 우유입니다. 우유는 이제 그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라든가 브루셀라 이런 것들은 우유의 우형 그 소 같은데 있어가지고 소가 젖을 짜면은 이제 그 우유에 살균이 안 되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으로 또 들어오게 되죠. 또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살모넬라, 시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인성, 그래서 이 수인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인성 질환. 그래서 세균성 이질, 시겔라, 그다음에 살모넬라, 이건 장티푸스, 이런 건 수인성 질환. 콜레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해산물, 그 해양, 바닷물, 그래서 어패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흙이라든가 공기, 식품, 우유, 물 이런 것들이 무생물,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 몸으로 체내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학 영양 인자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